서해선 연장 구간 대곡 소사선 개통식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높은 쪽에서 이 행사를 관여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녹취가 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논란 진짜 대통령실이 입김을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곡 소사선 개통식 아닙니까? 네. 그게 하필이면 또 심상정 그 의원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펄쩍 뛰었습니다. 이 심상정 예. 의원 또 사선이고,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네. 국회에서 원희룡 장관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네. 했겠습니까? 왜 나를 불렀다가 그걸 취소를 했느냐? 결국 당신이 나한테 표적 공천으로 내주고 오겠다는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참 언론이 묘한 것이 이 고향 갑을 딱 놔두고 원희룡 장관 이름이 나온 것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다. 네. 원래 원희룡 장관이 양천갑인데 그랬죠. 이 원희룡 장관이 양천갑에 돌아가기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고향갑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겠죠. 해보니까 뭐 심상정 의원과 해볼만하다. 예, 해볼만 네.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예. 그래서 이른바 표적 공천 말이 나왔는데 제가 가령 그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다면요 저는 진작했을 겁니다. 이 원희룡 장관 옷 벗고 나오는 순간에 곧장 고향갑으로 당신 지역구는 고향갑이다. 네. 할만하죠. 그것도 고향갑 그 또 구성도 보수 인사가 가서 쉽게 패배할 수 없는 그럴 정도의 토양화 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 국토부에서 이 자기 주무장관을 위해서 그렇게 초청을 했다가 심상정 의원을 뺐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 그런 치졸한 방법을 쓴 것은 아닐 거다. 이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도 국회에서 답변이 그래요. 아,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내가 한번 찾아나 보겠는데 그런 그리고 또 자기 공천하는 게 자기 공천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러니까 그거 난 소상히 모른다. 내가 진짜 모르는 얘기다. 내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별 억측들이 다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자객 공천이란 말은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나는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언론에 이미 두세 차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본인 뭐 사우디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장관은 그 장관에게까지 보고는 안 했겠지만 원래 심상정 의원을 초청하려다가 가만 이제 아래 사람들 생각해 봐서 그랬겠죠. 알아서 뺐다. 이거 뭐냐? 이거 안 돼. 빼. 이렇게 뺐겠죠. 알아서 뺐을 거예요. 적어도 뭐 차관급도 아니고 차관봉급에서 알아서 뺐을 거예요. 아마 초청 인사 관리는 그 정도 선에서 하겠지. 그 위에까지 보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옵니다 하고 최종 결제는 하겠지만 중간에 초청 인사를 정리하고 할 때는 장관에 일일이 하나씩 묻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지사도 뺐어요. 김동연 지사도.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빼다 보니까 그런 정치하는 이쪽 분들은 좀 다 빼라. 그 야당 패싱 논란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당 패싱 논란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 김동연 도지사까지 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 귀추가 또 참 재밌습니다. 앞으로 이 원희룡 장관과 심상정 의원과의 어떤 싸움.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고향갑으로 가지 않을 수도 없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본인이 만약에 나는 국회의원에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럼 지역구를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요. 가령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로 한다면 원희룡 장관의 정치 생명이 끝날 판입니다. 이제 고향갑, 양천갑으로 돌아가거나 고향갑으로 가거나 그렇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쪽으로 아니면 분당 이런 쪽으로 만약 간다면 쉽지 않은 곳에서 붙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객 공천용 장관이 되어버렸다. 아니 뭐 자객 공천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 마포 일본에서 정청래 의원 떨어뜨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마포를 제가 삽니다. 제가 사는데 이 한동훈 장관 이 와서 정치 생명이 걸고시 나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좋은 지역 아닙니까? 사시는데? 마포을은 제가
이런 지역 특색을 말씀하시기는 뭐 합니다만 네. 박은순 시장 때 예. 이른바 협동조합 중심 마을로 특별히 지원을 한 성미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포울이 과거에 박주천 의원이 그 4호선을 할 때처럼 보수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구입니다. 보수 인사로서는 예. 어지간하면 그 피해야 할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체 라인에서 마포갑까지는 그 이에 송파에서 시작된 게 강남, 서초, 중구 쪽으로 넘어와서 마포까지는 보수 라인으로 쭉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마포 울 쪽으로 딱 와버리면 딱 네. 막혀버립니다. 아.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원희룡 장관이나 혹은 뭐 다른 분이 어느 분이든 이 마포에 와서 정청래와 한판 붙는다면 그것도 좋은 관전거리는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이 소위 패싱. 근데 저는 이 정부의 대응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민의힘이 야당 때 패싱 많이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또 응수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의 그런데요. 응수는. 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참 이제 물러난 정권이니까 크게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네. 너무 좀 치졸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그렇게 이해는 그렇죠. 이로 대응하는 것 같잖아요. 전 정권이 이러한 짓을 해서 네.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한 가지 훈수를 하자면요. 네네. 지금이 나는 대화를 하는 적기다. 가령 이재명 대표가 이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현재도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백인동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정자동 때문에 검찰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야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은 꾸준히 거절을 해왔는데 다만 네. 하나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근데 야당 그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지난번에 제안을 했잖아요. 국회 네네. 갈 테니까 같이 만납시다. 이랬는데 네. 근데 이번에 야당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이 박강원 그 원내대표가 마치 자기가 총대를 메고 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절을 한 게 됐는데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가령 각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네. 우리 좀 저녁 때 맥주 파티 하자. 꼭 원내대표, 당대표가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여당의 의원들, 야당의 의원들하고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중요한 설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 대화하는 통로를 넓혀 나가는 예. 그런 작업이 지금 대통령실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대통령 참모들 특히 비서들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이 수석 비서관들이 나는 이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좀 자기와 친한 야당 인사들에게 좀 다이알도 돌리고 예. 그래서 좀 자리를 마련하고 해서 통로를 자꾸 만들어내는 예.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또 하나 제가 또 꼭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을 위해서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좀 해달라. 도어스토핑. 예, 그게 윤 대통령에게는 큰 플러스였다.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